안녕하세요. 정두희 교수입니다. AI 프로젝트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정교한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에 기반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에 차이가 생깁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AI 제품과 서비스는 작동하기가 어렵고요. 알고리즘의 정교함이 데이터의 부재를 구제해 주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이 작동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AI 혁신의 성과는 데이터 확보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먼저 이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가 뭔지를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서 선정한 사용자의 이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데 필요한 AI 기능, 그리고 이걸 구현하는 알고리즘에 어떤 데이터를 공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AI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 정의를 내렸다면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요, 마치 이 금과 같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마음껏 확보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모두 나열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소스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내 외부의 가용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먼저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 회계, 운영, 영업, 이 모든 부서의 가용 데이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나 이 타겟 고객의 활동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플랫폼 기업은 방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매시간 활동 내역,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또 주고받는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어마어마한 자료가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외부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I나 데이터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지원 도구를 이용하면 유용한 외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력 또는 이 제휴 회사와 채널을 합치면 데이터 소스가 더욱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공유하는 이 공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대체로 특정 비즈니스에 맞춰서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이거나 혹은 이 다른 분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가용 데이터 소스를 파악했다면 각각의 중요도와 이 정합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이때 최우선 고려 사항인 이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소스가 무엇인지 그 순서대로 이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AI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 소스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실제 확보해야 합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거죠. 사용자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심층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다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데이터 소싱 채널을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심층적인 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스타벅스는 리워드나 개인 맞춤화, 결제, 주문 이런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한편 고객의 디테일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커피 주문 추이 또는 결제하는 방식 혹은 취소하는 경향, 이런 정보는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구글은 이미 검색 포털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방대하게 모으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려면요,
고객의 일상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네스트와 같은 스마트홈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 일상 속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죠. 참고로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용자 기반과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야 데이터 확보가 수월하겠지만 대다수 기업은 현실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많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이 데이터 부재 상황은요, 전략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A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이 어플리케이션의 각 기능과 이 사용 흐름을 확인하고 사람처럼 직접 실행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플을 실행하는 동안 얻게 되는 사용 프로세스나 사용자 경험, 퍼포먼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되는 거죠. 로봇을 인간과 유사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제약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지만 사실 데이터가 전혀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는 문서나 사용자의 방문, 구매 이력, CCTV를 포함한 이 수많은 영상 이런 것들이 사실 AI 학습에 바로 이용될 수는 없지만 잘 다듬으면 이 요긴한 데이터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자동 변환시켜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 API라고 하는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API로 로우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머신러닝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요구되는 기준 데이터의 사양의 95% 정확도로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처럼 로우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또 학습 데이터로의 변환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러한 플랫폼의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나 보이지 이런 자율주행 개발 업체들이 API를 이용을 하고 있죠. 한편 사무실에 있는 수많은 종이 문서도 엄연한 잠재 데이터입니다. 도큐참이라고 하는 플랫폼은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종이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이 수많은 문서가 유용한 빅데이터로 재탄생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플랫폼이죠.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다루는 업체라면요,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동영상과 이미지에 태깅을 하는 게 아주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깅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나 혹은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학습에 용이하도록 동영상 이미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동영상에 일일이 태깅하는 것은 사실 아주 시간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화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태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면 학습 데이터를 훨씬 쉽게 생성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 태깅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추치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PI를 통해서 입력된 동영상 이미지의 이 프레임마다 등장 사물이라든지 사운드 관련된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줘서 학습용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글래스나 드론 카메라, 블랙박스, CCTV, 이 동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요, 인공지능의 앱 제작에 필수적인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 전략으로 고려해 봄직합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여러 소스를 통해서 확보하면 다양한 시스템에 이 분산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싱의 분산은요,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 시스템에서 소스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기술 통합이나 변경을 제어하고 또 위험을 제어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의 사용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조직에서는요, 여러 부서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일관되지 못하고 제각각
단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AI 알고리즘의 학습을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데이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커다란 방향이 그려지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일관된 데이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어떻게 일관된 데이터셋으로 결합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분명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은 특별히 큰 조직에서는 이 데이터 확보에 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엑센추어의 조사에 따르면요, AI 선진 기업의 98%는 견고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후진 기업은 단지 49% 정도만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 기업의 90%는요, 지속적으로 데이터 체계를 보강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쓰는 데이터 품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이 체계를 잘 갖춘 선진 기업은 90%가 자신의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걸로 나왔고요. 반면에 후진 기업은 40% 정도만이 품질을 보장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데이터 관리 체계는요, 자신이 쓰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와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AI 혁신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